그리고 나는 상승이 시작되는 분명한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야 매수에 나선다. 이 귀신 같은 매수 타점을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기회주의적 스윙 트레이더이며 가장 행복한 투자자이다.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는 몇 번을 들어도 모자람이 없는 스윙 트레이딩의 핵심을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애매하게 많이 높아져 있을 때, 이격이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다 보면 벼락을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추적을 하라니 추적하다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투자자임과 동시에 계좌와 실적이 검증된 전설적 스윙 트레이더 중 한 명인 폴 튜더 존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추세의 중간, 즉 상승하는 도중에 매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세의 중간에 뛰어들었다가 벼락을 맞는 경우, 즉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상승이 시작되는 분명한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야 매수에 나선다. 이 귀신 같은 매수 타점을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기회주의적 스윙 트레이더이며 가장 행복한 투자자이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투자계의 두 거장 남석관 투자자와 폴 튜더 존스가 말하는 스윙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타점, 손실 볼 확률은 극도로 낮으면서 수익 볼 확률은 높은, 특히나 장중 매매나 빈번한 매매가 어려운 직장인 분들에게 특히나 필요한 불변의 스윙 트레이딩 매수 타점, 아니 어쩌면 정말 극단적 기회주의 타점, 즉 상승할 준비를 마친 지점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석관 투자자님은 상승 중간에 매수하면 위험성이 커짐을 강조하였고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한 지점, 즉 추세 추종자들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점으로 손꼽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폴 튜더 존스 역시 상승 중의 매수, 즉 추세가 발생하고 있는 도중의 매수는 위험함을 남석관님과 함께 강조하였고 그는 특히 그는 이 변곡점을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귀신 같은 타점이라고 설명하며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 갑작스럽게 가격폭이 확대되면 시장이 그 확장의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투자 거장이 말하고 있는 매수 타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가가 큰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 다시금 큰 하락을 보여줍니다. 큰 하락 이후에 좁은 박스권을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한 상승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해보면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케이스별로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다수의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거래량 그리고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의 특징적 움직임 그리고 수급 역시나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수급은 어떠한지, 거래량은 어떠한지, 일봉상, 주봉상 차트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떤 관점에서 잡아갈 수 있었는지, 좁은 박스권에서 해당 종목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그때의 수급적 특징은 어떠했는지, 박스권의 애매한 움직임 속에서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일봉 주봉상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폴 튜더 존스가 말하는 변곡점을 어떻게 해석해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었는지 등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25년 9월 1일부터 상승 직전인 25년 10월 28일까지 당일 녹화된 영상의 일부입니다.
총 길이가 대략 5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을 것이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당시 어떤 생각, 관점, 타점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의 의견과 별개로 당시의 차트 흐름, 수급 등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앞에 두 거장이 말한 것들이 어떻게 실전으로 실현이 되는지, 실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9월 1일에 녹음된 영상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 순환매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저점 찍고 N형 패턴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로 안 내려가면 상방 관점 대응이 가능한 종목에 해당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에서 길게 횡보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 나오는 게 심상치 않다. 게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중심 성격으로 굉장히 또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로 봐도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반등의 초입 자리로 볼 수 있다. 전고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전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여기 영역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죠.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 라인을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이렇게만 봐도 이 가격이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는 건 수급적 특징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세력이 이 가격대 무너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럼 이 세력이 여기서 받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가격이 이 자리에서 횡보했다라는 건 받쳤다. 하지만 그게 받쳤는지 안 받쳤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세력이 모았구나. 그럼 이런 초입 자리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도 나쁘지 않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좋은 상승세, 현재 수급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엔 로봇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가정 한 곳 한 곳마다 로봇이 보급되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길게 보고 가는 것이고요. 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물려도 조금 그냥 계속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로봇 섹터가 지금 현재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손잡이 달린 콤보형 만들면서 다시 시세 분출하면서 5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상방 관점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시 로봇 섹터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였고 로봇 섹터의 중심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었으며 수급이 들쭉날쭉했지만 바닥권의 횡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그 횡보의 흐름이 상방으로 바뀐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일봉,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상방으로 변하는 변곡의 움직임이 분명했다라는 점. 거래량에서 좀 더 확신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로봇의 시대는 분명한 방향이므로 강력한 상방 의견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의 변곡점, 횡보하는 그 좁은 박스권의 상방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대응했다라고 하면 약 40%의 급등세를 누릴 수 있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고점에서의 영역, 즉 상승이 충분히 발생한 지점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걸 위의 차트 흐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급등이 나온 후는 이미 늦었다, 또는 급등이 나온 후는 남석환 투자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매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저점에서의 변곡점에서 대응을 한 스윙 트레이더라면 50일 이동평균선, 하늘색 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수익을 길게 유지했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대응한 스윙 트레이더보다 저점 변곡에서 대응한 스윙 트레이더의 경쟁력이 극명히 갈린다,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바닥 변곡 타점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더 실전 기법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소 공부를 통해서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로봇 섹터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방산 섹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원전은 투산에너빌리티, 전력은 LS일렉트릭 또는 HD 현대일렉트릭, 조선으로 본다면 하나오션이라던가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종목을, 중심 종목을, 섹터를 보면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끔 평소에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심주가 큰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이 중심주라는 종목들이요, 한 번쯤은 그 섹터를 이끌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이 종목이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이 큰 상승 이후에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그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섹터 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런데 아직은 중심주가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서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추적 관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다 날아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매매를 빈번하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런 중심주가 다소 시간차를 두고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면서 분명한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횡보 지점에서 그 횡보의 상방을 돌파한다면 분명한 상승 전쪽 신호로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관찰하시고 찬찬히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한 이쯤 정도 가격이 오면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지점에서 분할로 내가 매집하는, 한 번에 다 매수하면 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직장인분들은 안정성을 조금 더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한번 분할로 내가 매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은 7에서 10%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자, 수익은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들 잡아가는 그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좋은 종목을 잡으면 좀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20일이라던가 5일이라던가 이런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시대 중심주의 향후 미래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신다라고 하면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수익이 정말 넉넉하게 나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바라보면서 내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3배, 5배, 물론 수익이 꽤 길게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수익이 나고 있고 내 기준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길게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나 계좌에 쌓여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기법은 특히나 직장인분들 또는 내가 매일매일 시장을 관찰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 종목에 조금 비중 있게 내가 배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법, 스윙 트레이딩 기법, 저점, 변곡, 타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시장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꾸준하게 관찰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찬찬하게 살펴보면서 저점, 변곡점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